단사입니다. 단사. 저 단사는, 저 단자는 뭐 돼지 어금니단 그러는데 제 생각엔 별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책들을 서로 짜집기 해서 갖다 놓는 과정에서 요글은 어디 나온 내용이고 요글은 어디 나온 내용이고 구분해서 적어놓은 정도다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앞에서 말한 괴사를 부연 설명하는 글입니다. 다시 설명하는. 앞에서 말한 그 글과 이 글은 이 연차가 약 500여 년 차이가 납니다. 500여 년이면 지금하고 조선시대 초하고 정도의 시간차입니다. 당연히 그때 그걸 그냥 갖다 놓고 못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다시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저 괴를 보고, 괴를 보고 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한 줄 더 긁어낸 그 설명에 끝난 게 아니고 한발 진일보한 그런 글입니다. 단활. 몽은 산하 유험하고 산 아래 험함이 있고, 이건 산입니다. 산이고 이건 험을 상징하고요. 산하 유험하고 험이지 몽이라. 험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몽이다. 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 몽이다. 몽형은 그러한 상태의 몽이 형통하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것은 이 행형이니 그 행동하는 것이, 그 나아가는 바가 형통한 것이, 왜? 이는 공부하려고 하니까 형통한 거죠. 시중야오. 때에 딱 맞는 것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를 하려고 들은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할 때다. 모르는 걸 채워 넣을 때다. 딱 맞는 얘기다. 그렇게 해야 딱 맞는 거다. 시중. 요 중은 가운데 중보다도 알맞을 중자입니다. 때에 딱 알맞으며, 때에 딱 알맞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하고 동몽, 동몽구하는, 비하고 동몽, 동몽구하는 지응례요. 그 뜻이 응하며 스승과 제자의 뜻이 서로 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요. 초서곡은 처음 물어봐서 알려준다는 말은 이 강중야오. 중으로서 강중이 된 것이요. 요 사람이 지금 강함으로써 중을 잡은 것이요. 중을 잡은 것이요. 제3독 독축불곡은 동몽이 열세니. 두세 번 물어본다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고, 더럽히면 곧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요 어린아이가 만만히 보고 지금 덤빈다는 말이니 몽이양정이 성공이라. 어리석은 네가 발음으로써 길러진다면, 그것이 기른다면 그것이 성인의 공이다. 성인의 공덕이다. 길러진 사람일 수도 있고 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인의 공력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 요거는 이 구이효를 말하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단활 몽은 산하유엄하고 험이지 몽이라.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례오. 비하고 동몽, 동몽구하는 지응례오. 초서곡은 이 강중례오. 제3독 독축불곡은 동몽열세니 몽이양정이 성공례라. 몽이양정이 성공례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저 괴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앞에 글을 끌어다가 설명하기도 하고, 그죠? 앞에 글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괴의 모양을 끌어다 설명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글을 끌어다 설명한 거고, 지금 그렇죠. 우리 제천 양정해라 그럽니다. 딱 요 글자가 제천 양정의 출전입니다. 요 글자가. 몽이 양정이 성공해라. 단사는 괴사를 부연 설명하고 추가로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몽은 괴상으로 보아서는 산 아래 험함이 있고, 이게 산입니다. 산 아래 험함이 있고,
험함에 그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예, 험함이 나아갈 수 없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괴상을 살펴보면 외께는 간깨로서 산으로 시상되고, 여기 간깨죠. 여기 간은 안 써놨는데, 예, 생긴 그 자연의 형상은 산으로서 시상을 하고, 그 덕은 그침, 수도, 머무름, 요게 되고, 예, 지금의 상태는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험함에, 얘는 구덩이라고도 합니다. 험함에 빠져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괴사에서 몸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이 몸개에 뜻하는 바가 어리석은 이를 교육시켜서 어두움에서 이 험함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야기이므로 형통한 방향으로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리고 어리석은 때에 훈육하고 교육함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때에 알맞게 딱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때에 이거 안 하고 나가서 천둥번개 수인처럼 뭐 들고 뛴다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돈 벌러 다닌다고 하면 돈도 몇 푼 못 벌 뿐더러 공부할 기회도 놓치고,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죠. 지금 해야 될 일은 공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사에서 말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이가 구한다는 말은 제자의 뜻이 스승에게 응한다는 말이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스승에게 닿았다. 처음으로 물어본다면 비록 아랫자리 있고 바람을 얻지는 못했지만 강의 중을 얻었다.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지금 요게 나고 요게 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시험하려고 들면, 제자가 스승을 시험하려 들면 더 이상 이끌어주지 않아야 된다. 지금 스승이고 제자긴 하지만 위로 보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하는데 억지로 알려주려고 하다가는 자기도 다치죠. 들으려고 안 하는데 억지로 알려주려고 하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단어풀이입니다. 제3독 독즉불곡은 제3 두 번째 자 따따블 제자 제3 단 3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번, 가끔 답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점집을 순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조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또 여론조사 때문에 제천 시내도 좀 떠들어야 해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자신의 의도에 맞게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면 그건 당연히 틀린 답을 도출할 것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도록 결과를 왜곡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게 뻔하고, 그러니 알려주지 않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니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자신은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동몽구하라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가 나에게 구한다. 유고가 구이호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구하는 경우입니다. 조선 중기 1568년 선조 1년에 대유학자 이황은 갓 즉위한 선조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학십도입니다. 성학십도. 68세의 노대가인 이황이 갓 즉위한 17세의 선조에게 즉위 원년에 올렸던 상소입니다. 이황과 선조의 관계, 이거를 비유로다가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학십도 저도 말은 많이 듣고 그림은 구경을 했는데 아직은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읽으려면 한 반년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읽으려면. 그러니까 10개의 그림인데 그림에다가 설명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학십도라는 명칭은 본래 지인 성학십도 차병도, 차병도입니다. 성학이라는 말은 곧 유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학문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은 노대가가 17살에 가치기한 선조에게 올린 글이니 성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충전의 마음으로 저술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악십도는 서론의 내용이 담긴 진성악십도 차에서 시작해서 10개의 도표와 그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신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축흥야매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역하고 가까운 거는 앞에 있는 태극도가 우리 주역 이야기입니다. 저게 태극도가. 몽형은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는 말은 어리고 몽매한 자도 잘 가르치고 성장시키면 멋지게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이도 형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이가 어리석기는 하지만 그 천성은 순진무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이 중요합니다. 때에 알맞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예. 저도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지만, 모든 공부는 다 때가 있게 매련이죠. 근데 이 공부는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르침을 준다면 일치월장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들어갈 나이에 중학교 보내는 것을 시중, 때에 알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를 잘 타야 들인 공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역이라는 학문을 접하신 분들은 지금이 시중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분의 지혜가 있다면 뒷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것도 지혜가 되고 또한 때에 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초서, 곡, 처음 물어보면 알려준다에 나오는 요 곡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체로 이 글자는 알릴고죠, 알릴고. 고하다 할 때 쓰입니다. 발음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곡이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곡이라고 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가르치는 것을 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기 공례 상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식의 도리는 외출 시에 반드시 가는 것을 알리고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얼굴을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곡을 곡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로서 알리는 것이다. 예, 약간 다른 말이긴 한 것 같은데요. 예, 부위 인자자는 출필 곡하고 반필면 한다. 여기에서 이걸 곡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정이라는 말은 바르게 기른다, 발음을 기른다. 예, 정은 한일자와 그칠일자로 파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곧 태극이다. 지는 머무름이다. 곧 지어지선에 머무름이다.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일이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청풍선비대학 주역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산학회 제천 양정회. 양정회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극한 선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뜻이 응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이 스승이 됩니다. 이에 응하는 것은 유고의 유학한 지도자가 됩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제목을 기르는 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자. 5분이 이런데요. 커피 한잔 하시고 해요.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5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자, 한잔 하시고.